그러면은 제가 네, 인사하면서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자동차 진짜 찐 전문가십니다. 여기 동부에 계신 저희 멜님이신데요. 멜님은 진짜 자동차의 인생을 거의 제 생각에 바치셨다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의 굵직하고 작은 일들을 진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에요. 제 생각엔 너무 높여주셔서 환공합니다. 멜님은 사실 어, 고인물이라는 그 명칭은 제가 봤을 때 좀 아까운 것 같고, 멜님 그, 피를 네. 엔진에다 넣으면 엔진이 그,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피에 가솔린이 흐르고 연료가 흐르고 있는 남자다. 그래서 여기 요새는 에탄올 같아요. 요즘 에탄올 또 그럴 수 있죠. 뭐 하여튼 자, 정말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커리어가 워낙 대단하시잖아요. 특히 이 자동차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진짜 그 밑단계 소싱부터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고객한테 가는 것까지 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해보신, 제 생각에는 진짜 이런 분을 그 인종 쿼터제 떼고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너무 반갑고요. 오늘 네. 저희가 또 이 굉장히 큰 토픽이에요. 내일인데 오늘 이제 만우절인데 정말 네. 농담처럼 만우절 다음 날, 만우절 다음 날은 이제 우리가 날짜를 바꿔야 해요. 해방의 날, 네, 리버레이션 데이. 네. 리버레이션 데이라는 음. 어 황당한 이제 관세로 이제 그런 날이 오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완제품 자동차와 그 다음에 메이저 컴포넌트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들에 대해서 그 미국 밖에서 들어온 나라에 상관없이 네. 미국 밖에서 수입되는 모든 부품과 완제품 자동차에 한해서 25%의 추가 타리프를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제 그게 내일 디테일한 건 발표가 되는데 적용은 4월 3일 동부 시간 12시 1분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세가 붙으면 결국에 모든 물건의 가격이 이거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고 네. 계시나요, 지금? 일단은 그 두 가지 사람들 이제 지금 한 며칠 동안 뉴스에서 얘기한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25%가 붙으면 이게 차값의 25%가 올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미국 안에서 그런 만들어진 차들은 관세가 안 붙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차들의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 그 약간은 무용 용어인데 CIF랑 FOB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FOB는 프리온 보드라고 해서 그, 그 물건이 피지컬리 움직이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 소유주가 바뀌고 그 바뀌는 시점에 이제 관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CIF라는 용어는 Cost Insurance Freight.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원래 공장이나 제조자에 지불한 가격과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오는 동안의 보험, 그 다음에 오는 동안의 운송료. 그 세 가지를 합한 거를 CIF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이 관세는 CIF 가격에 매겨집니다. 쉽게 위해서 약간 공장도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인 가격. 그러니까 MSRP랑은 네, 전혀 다른 그렇죠. 가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평균적으로 이제 유럽발 내지는 이제 아시아발 차량들 같은 경우는 MSRP 대비해서 보통 3분의 1에서 60% 사이예요. 예. CIF 가격이. 네. 그러면은 이 관세 시행이 되면 바로 MSRP에 어떻게 보면 바로 바뀔까요? 소비자들한테 바로 금액이 올라가게 될까요?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하는 얘기들은 당장 내일이나 모레 발표가 되진 않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차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 수입이 되는 차들 같은 경우는 포트에 이제 차가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착하는 포트가 그 보세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시점에 이 차를 통관을 시켜가지고 저기 저 타리프나 커스텀을 내느냐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내일 이제 오늘 도착한 배까지가 마지막 프로세스였고요. 음, 4월 2일 날부터는 아예 차들을 이제 통관을 일단은 홀드를 시키고 도착하는 어, 차들은 그냥 그냥, 보세 구역에다가 일단 홀드를 시켜 놓는 걸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예, 방향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놓고 보자. 굉장히 눈치 작전, 눈치를 굉장히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거기에 첫 번째 이제 섹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두 번째 포인트가 미국에서 생산된 차들은 과연 그러면 이 저기서 관세 영향을 안 받느냐? 네. 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또 핵심일 것 같은데, 이 진짜 네. 어떻게 될까? US, 멕시코, 캐나다, USMCA 이 완전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파트 583이라고 해서 이게 각 자동차 회사들마다 모델 라인별로 이 차량이 몇 퍼센트의 US 캐나다 팩스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파이널 어셈블리가 됐고 또 이제 그 가장 많은 메이저 파트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파트 583 기준으로 사실은 지난 2024년 모델이어까지 그 지난 한 6년, 5년, 6년 동안은 테슬라가 1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Most American Made Car라고 이제 그 보통 이름이 붙여서 나왔던 건데 이제 US 캐나다 파트 콘텐츠 퍼센테이지가 파트 583 기준으로 가장 높은 차가 모델 Y랑 사이버 트럭이었었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런데 25년에 그 킹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요? 새로운 미국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차. 기아 EV6요. 기아 EV6 현대 진짜 대단합니다. 기아 배터리부터 EV6가 전부 다. 80% 이제 조지아 팩토리로 바뀌면서 25년씩 기아 EV6가 파트 583 기준으로 80%의 US 캐나다 파트 컨텐츠를 가지게 됐어요. 대단하네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아니요 메이저 컴포넌트만요. 메이저 이제 뭐 컴포넌트, 엔진, 배터리라든지 예. 모터라든지 엔진 트랜스미션, 타이어, 배터리. 그래서 이 파트 58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파트 583에서 규정하고 있는 메이저 컴포넌트라는 파트 리스트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25% 타리프를 받는 그 메이저 메인. 컴포넌트 리스트랑 거의 동일합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요런 어, BMW SUV 같은 경우도 미국 캐나다 콘텐츠가 20, 32%, 33%, 뭐 20% 요런 정도니까 예. 여기서 캐나다 파트가 빠지면 실제로 퍼센테이지는 10%대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포드 F-150 픽업 트럭도 마찬가지고 포드 F-150가 아니야. 아니 그 포드 F-150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차인데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미국 기업들한테 더 치명적인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를 그렇죠. 제외를 하면은 뭐 예를 네. 들면 네,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사실은 디트로이트 3 회사들이 전부 다 특히나 디트로이트는 캐나다와의 인접성 때문에 미시간과 오하이오에 있는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공장들은요 사실은 뭐 브랜드를 상관없이 거의 다 다 캐나다 파트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저도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제 엔진 블럭 같은 거를 이제 미국에서 주문을 뜨면은 캐나다에서 네, 가공을 한다라고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쪽 이제 가공 공장이 네, 다 있어가지고서는 그럼 그게 다시 돌아와서 또 멕시코로 간다라고 들었어요. 네. 멕시코에서 조립을 하고 그럼 최종 차가 이제 다시 디트로이트로 와가지고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관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기준으로는 티어 1 내지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들한테 모듈로 사오기 때문에 아 이제 모듈로 사오는 거에 원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티어 1에서 알아서 다시 해결. 티어 2에서 사올 때 또 관세가 올라가는 어,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와, 부품 원가로 따지면 네. 보통 이제 MSRP 기준으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제 뭐 인더스트리 에버러지가 사실은 8%에서
5% 사이예요. 순수하게 이제 그 부품 들어오는 걸 따지면 그러면은 이제 중간 잡고 한 12% 잡자고요. 그러면 12 MSRP의 12%에 하당하는 거에서 25%의 커스터 이제 테이프가 더 붙어버리면 네. 실제로는 이제 3% 정도 MSRP 대비 3% 정도 이제 그 가격이 오르는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97%가 넘는 리테일 바이어들이 할부나 리스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차값이 10% 올라가는 거 혹은 뭐 3%, 5% 올라가는 거 액수로 놓고 보면은 4만 불짜리에서 5% 올라가서 뭐 2천 불이도 올라가면은 이거 차값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먼슬리 페이먼트로 특히나 리스 같은 뭐 경우는 그게 차이가 없죠. 리니주얼라이즈가 예. 되기 때문에 그쵸. 먼슬리 페이먼트가 한 달에 500불 내는 게 510불, 520불로 올라가는데 그걸 반대로 이제 그 캡틴 파이낸스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서 좀 이제 뭐 인트레스트 레이트나 머니 팩터를 좀 이지를 해줘서 사실은 먼슬리 페이먼트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쵸. 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관세 때문에 차값이 올라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더 걱정이 되는 게 이 메이저 컴포넌트에 대한 부품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뭐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업소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다이렉트 이펙트가 오는 게 애프터 마켓이랑 인슈런스 마켓이거든요. 그쵸. 예. 바로 그럼 가격이 일단은 올라가니까. 자동차 수리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대로 자동차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면 네. 더 많은 차들이 금방 토럴 로스가 돼서 폐차 처리가 되고 그만큼 아, 이제 보험 회사들은 그것 때문에 보험 가격을 프리미엄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결국엔 이 관세라는 걸 시행을 해서 정말 미국의 생산력이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에요. 해방의 날. 이게 무엇을 해방하게 될 것인지 오늘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가 해방이 될 어떤 날이 펼쳐질 거라고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엑셉션을 기대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엑셉션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별로 좀 예를 이제 그 들면 엑셉션을 뭐 한국이 한국이라든지 되든 일본이 되든. 일본이든 뭐 독일이 되든 뭐 영국이 되든 일단은 일주일은 버텨보자라는 게 중론이고요. 일단은 네. 회사들 그래서 당장 뭐 내일이 돼서 이 비디오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4월 2일이 돼가지고 어떤 발표가 났는데 거기에 즉각적으로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뭐 가격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일어나진 크게 않을 것 같다.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에 대한 얘기로도 잠깐 해보면요. 새차 가격이 네. 올라가면 당연히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가격은 이론적으로라면 올라가야 되는데 네. 2008년, 2007년 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때 경제 이코노믹 다운텀이 왔을 때 네. 이제 그 전초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할부나 리스 값을 못 내서 리포제스 된 차들이 뭐 경매장에 플러드가 되기 시작했고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없죠. 은행이나 파이낸셜 컴퍼니에 로스가 갚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중고차 시장 그러면 지금 경매장에 말씀하시는 게 결국 네, 약간 좀 만약에 중고차 가격까지 내려간다. 신차도 안 팔려서. 그럼 이게 리세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시장이 구매 능력이 남아 있다. 중고차 가격이 내려간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시차값이 올라가니까 중고차 가격도 딜러들이 올리게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돈을 주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해방의 날이 리세션의 시작의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오늘 여기 멜림 자동차 전문가 이제 멜림 모시고 한번 미국의 관세에 대한 과연 소비자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임팩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예, 또 어떻게 오랜만에 말씀 예, 나눠서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다만은 근데 그 얘기했던 주제가 너무 좀 그 데스퍼레이트한 약간 좀 디프레스되는 내용이어서 그쵸. 근데 이거는 계속 팔로업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일 것 같아요. 이게 터지고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도 지금 눈치를 봐야 하고 파는 사람도 눈치를 봐야 하는 엄청난 시국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저희 4월 1일인데요. 오늘 4월이 가기 전에 혹은 5월이 오기 전에 또 네, 다시 한번 이제 이제 실제로 가격 인상이나 어떤 그 행동이 일어나고 나면 한 4월 말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알겠습니다. 가졌으면 네. 또 어떨까 몰라요. 합니다. 내일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가지고 전또 바로 또 다시 시갈 수도 있고. 예, 네, 전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게 그것만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 그럼 또 연락 또 말씀 드릴게요. 나누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